자, 그래서 제가 보는 최상의 케이스는 이거예요. 요런 움직임. 자,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발언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센티멘트에 있는 상태인데 꽤 유명한 애널리스트예요. 몰겐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이란 분이에요. 여긴 지금 안 나와 있지만 그분이 이제 오늘 얘기했어요. S&P 500이 3,000까지 떨어진다. 이게 정당한 발언인지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미국 이코노미스트예요. 근데 이분도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역사적인 폴리시 미스테이크가 있는 상태, 그걸 지금 언급하고 있죠. 그 정도로 지금 연준은 연준대로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고, 또 많은 애널리스트는 이것 때문에 이제 S&P 500이 더 많이 내려올 거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가 이분이에요. 마이크 윌슨. 근데 옛날부터 발류에이션이 내려온다, 채권 금리가 내려가고 이제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찍으면은 바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몇 달 전부터 계속 cyclical 슬로우다운이 있을 거고 연준의 금리를 인상해서 계속 슬로우다운이 있을 거라 이런 걸 발언하셨어요. 근데 오늘 3,000까지도 얘기를 하신 거죠, 이분이. 자, 그리고 이분도 꽤 유명해요. 댄 나일즈라는 분인데 이분도 오늘 CNBC에 나와서 S&P 500이 결국은 3,000까지 내려갈 거다. 오늘 두 분이나 애널리스트가 3,000이라는 숫자를 쓰면서 앞으로 주가가 결국은 더 많이 내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도 보시면은 이거는 오늘 비디오고 S&P PE 레이쇼 같은 게 좀 내려와야 된다 이런 발언을 이제 3달 전에서도 하셨고, 이제 S&P가 결국 고점에서 이제 20%에서 50% 사이로 내려간다 뭐 이런 발언도 하셨고, 5달 전에도 적어도 20% 내려간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 안 좋은 발언 하신 분들이 결국 지금 잘 맞는 상태이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PE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PE가 2020년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연준이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요. 근데 지금은 이제 18.66까지 내려왔어요. 자,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2018년 저점까지 안 내려왔고, 아직도 코로나 바닥까지도 안 내려왔어요. 코로나 바닥은 좀 신기한 기간이었지만 0금리였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2018년에도 굉장히 슬로우다운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때 연준이 금리를 오히려 약간 내려할 기간에 올렸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패닉이 더 왔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 PE도 한 18이에요. 그때 금리가 2.5%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뭔가요? 지금 4.5까지 보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 발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충분히 더 내려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는 금리가 더 낮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PE가 훨씬 더 낮은 상태였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자꾸 10년 평균을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때보다 훨씬 많이 내려왔으니까 저렴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면 정말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지난 15년 동안 이제 제일 높은 금리거든요. 그러면은 지난 10년간에 있었던 발류에이션으로 판단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발류에이션 입장으로 봤을 때는 S&P 500이 좀 더 내려오는 거가 어느 정도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있어요. 지금 투자하기 훨씬 쉬운 환경이잖아요. 10년 전에는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식을 쉽게 매도하고 매수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트레이드 할 때마다 피도 어느 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바뀐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때 발류에이션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때보다는 좀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2018년이랑 비교했을 때도 아직도 PE가 더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스크린을 보시면요, 이제 소비자 지출이 GDP의 68.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쪽에 저는 어느 정도 큰 슬로우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더 세이빙을 해요, 돈을. 결국은 소비자 지출이 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소비자들도 이미 느끼고 있고요. 그럼 돈을 쓰지 않고 모으는 입장이 되고, 그래서 GDP가 타격을 받으면 결국 기업들의 실적도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중장기적으로 볼 때 조금 걱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세이빙스 레이트를 보면요, 이것도 계속 내려가고 있죠, 최근에. 그만큼 지금 빠듯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이빙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탈 세이빙으로 봤을 때 이제 팬데믹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죠. 최근 트렌드를 보세요. 계속 이 부분이 하락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여기랑 지금 비슷한 레벨로 볼 수 있는데, 이때는 1000에서 1200 사이로 움직였고 지금은 900까지 내려온 상태예요. 지난 7년간 봤을 때 토탈 세이빙스가 제일 저점인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더 줌인해 보여드리면, 뭐 최근에는 약간 베이스 레벨이 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세이빙이 부족해서 스펜딩이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업률도
최근에 약간씩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페이스북도 커링 커스트 한다고 이제 지출 이제 줄인다고 하고 레이오프가 더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실업률도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스펜딩이 더 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제 실업자가 되니까 돈을 절약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도 타격이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스노볼 에펙트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자, 제가 세 번째로 이제 걱정되는 거는 달러 강세예요. 이게 이제 실적에 어느 정도 임팩트를 주고, 그리고 EPS 리비전. 그게 저는 이제 임팩트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파이퍼 샌들러라는 분이 마이크로소프트 가이던스를 내렸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적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빅테크는 굉장히 글로벌 기업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애널리스트도 똑같은 말로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지금 실적의 계산이 안 돼 있다. 앞으로 전망의 계산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애널리스트들이 최근에 EPS를 수정을 했는지 한번 봐봤어요. 근데 최근 30일 동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하락했죠, 여러분. 금리 인상 확률도 훨씬 올라가고 CPI 데이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많았어요. 근데 지난 30일 전이랑 EPS 수정한 숫자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지금 예상 30일 전 예상이에요. 오히려 올라갔죠,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올라갔어요. 거의 똑같아요. 구글도 보시면 오히려 약간 올라갔고요. 이게 저는 걱정이 돼요.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그리고 전체적인 달러 강세에 대한 실적이 수정이 안 돼 있어요. 지난 30일 동안. 60일 동안은 약간 수정이 돼 있는데 너무 약간 수정했고, 사실 지난 30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금리를 사실 올해 말까지 3.5%, 3.75%로 봤는데 이제 내년 초까지 4.5, 4.75까지도 보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이 실적의 임팩트가 나중에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PE가 그것 때문에도 더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주가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3,000 레벨까지는 안 내려온다고 해도 어느 정도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주가가 여기서 한 10%에서 20% 정도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요. 그래서 최근에 금리를 많이 올려서 채권 금리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식시장한테 안 좋고요. 10년 채권 금리를 봤을 때는 이제 컵 같은 패턴에서 브레이크아웃 한 다음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는 상태이고, 자, 2년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 한 열흘 연속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매파스러운 연준의 임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내년 초 금리를 봤을 때 지금 4.5에서 4.75고, 그 다음부터 이제는 조금씩 내릴 걸로 보고 있어요. 확률 자체로는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1년 동안 4.5 금리가 유지될 것이다.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결국 연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연준이 얼마나 선행 데이터를 잘 확인하는지 결국 그거에 달려 있는데, 지금 최근에 얘기한 거로 봤을 때는 연준의 스탠스가 단기적으로 갑자기 변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확률은 굉장히 적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지금 단기적인 움직임 같아요. 자, 일단 그래도 제가 약간의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예상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유는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RSI가 일단 30 아래예요. 오랜만에 30 아래인 경우는 여기서밖에 없었어요. 그때도 단기적인 반등은 좀 있었죠. 너무 오버솔드 된 상태라서 요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보는 최상의 케이스는 이거예요. 요런 움직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더블 바텀을 포밍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그림. 안 좋은 케이스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탱해줄 듯 하다가 이제 또 지탱 레벨이 끊어지면서 한 번 더 하락하는 거. 여기서도 지탱 레벨이 끊어지면서 한 번 더 하락한 케이스죠. 그런 지탱 레벨 정도는 나올 만한 레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많은 주식들이 너무 심하게 내려갔어요. 예를 들면 유가 같은 것도 지금 대폭락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흐름으로 볼 때 지지선 근처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너무 많이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이런 반등은 중간에 있었었죠. 그래서 지금 좀 너무 오버솔드라고 생각이 되고, AMD 같은 주식들 보세요, 여러분. 지난 1월에 20 RSI가 나온 다음 이런 반등이 있었는데 지금도 20 근처 RSI예요. 70에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내려온 상태예요. 요 그림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자, 물론 경제적인 슬로우다운이 있지만 AMD는 진짜 실적 좋은 주식이에요. 이 정도로 하락했으면 그래도 조금은 올라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낮은 RSI를 찍고 있는데 이런 레벨이랑 다 비슷한 상태라서 이 정도쯤이면은 그래도 조금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도 보여드리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박스권인데 오늘 약간 요 더블 바텀 레벨, 그게 지탱해 준 것 같이 보이고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 있더라도 이평선 찍고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전체적인 하락 트렌드가 다시 시작할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 부분을 정말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박스권에서 이제 돌파하는 방향으로 테슬라는 굉장히 그렇게 잘 움직인 적이 많아요. 작은 박스권이 위로 돌파했을 때 좀 상승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하방으로 이렇게 돌파하게 되면요, 단기적인 상승 후 그것도 안 좋은 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